사람이 왜 혼자 안 살고 둘이 살까요? 5명 살고 10명 살고 100명 살고 왜 이래 무리를 지어 살죠? 혼자 따로따로 살면 될 텐데. 혼자 사는 것보다 무리 지어 사는 게 이롭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롭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이롭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는 그 무리를 뭐라 그러냐? 공동체다 이래 말이에요.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가족 공동체. 이제 조금 큰 게 마을 공동체. 조금 크면 지역 공동체. 이제 더 크면 뭐예요? 민족 공동체. 더 크면 국가 공동체. 더 크면 인류 공동체 이래요. 요즘은 사람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 그래서 무슨 공동체라 그래요? 지구 공동체 이런 말을 쓰죠. 이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는 같이 사는 게 이롭다. 서로 이게 이익을 주는 그 무리, 어우러짐 이거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이 둘 이상 되면 또 서로 이해를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투죠. 부부지간에도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 갖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네에서도 있어요. 지역에도 있고 나라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 이익을 서로 가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이익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삶을 해서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또 개인끼리는 뭐예요?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개인끼리 또는 집단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이 공동체 전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경쟁은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게 공동체 전체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갈등,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해져 버리면 어떠냐? 결국은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되고 이러면 모두가 손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된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현대사회는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큰 문제를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가 인간성 상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그 양심이 파괴되고 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지구 환경을 복원해낼 거냐.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과제가 된다. 이 공동체 가운데 최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그럼 이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다가 둘이가 관계를 맺어서 부부가 되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인 것들이 둘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려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두 사람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낯설은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이라는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가족 공동체는 나와 부모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살면 자식이 생겨. 그래서 나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인간관계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고? 부부고, 두 번째가 부모고, 세 번째가 자식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는 아내나 남편이고, 위로는 부모고, 아래로는 자식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셋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냐? 어떻게 맺으면 화목해지겠냐? 여기 이제 순서로 1번이 뭐예요? 부부지간. 이 부부라는 건 완전히 낯서는 사람이 만나고 부부가 되잖아요. 뭐 여동생 남동생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삼촌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낯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많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달라.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뭐 다른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같은 게 정상이 아니고 다른 게 뭐다? 정상. 근데 따로따로 살 때는 나와 다른 상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한두 개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은 게 있어. 나하고 똑같네. 생각이 같네. 취미가 같네. 그럼 호감이 가요. 그러니까 둘이 좋다고 만나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는 40가지고 같은 건 10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가지에 혹 빠져가 결혼을 하는데 살아보면 10,000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가 자란 환경을 보면 그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걸 이해라 그래.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용인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 좋아하시네요. 반들반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좀 덕보려는 생각이, 하나 잘 잡아가 평생 뺏겨 먹으려는 생각이, 이런 덕보려는 생각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의리만 보고 동업을 할 때는 신용만 보고 이러는데 이 결혼을 할 때는 10가지 20가지 다 봐요. 온갖 군데서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그 기대, 덕 보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보면 덕이 없네, 더 나아가면 손해네, 믿지는 장사네, 굳이 살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면, 화목하려면 덕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히려 상대에게 뭐 좀 도와줄 마음을 내면, 조금 덕을 보여줄 마음을 내면 사실은 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부모는 사실은 내가 부모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결혼했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천년 나하고 관계없는 모르는 낯설은 사람하고 어때요? 그걸 부모라 그래야 되고, 낯설은 사람을 시동생이다, 시누이다, 뭐 처제다, 뭐라고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가 필요하다면 그 아내의 부모, 아내의 형제를 내 부모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면 남편의 부모, 남편의 형제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 그걸 떼려고 하면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라 이 얘기예요.
형제 간의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 내 아내가 소중하다면 내 아내를 낳고 내 아내를 키우고 내 아내가 여기까지 되도록 만든 그 공로자,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준 공로자, 그 공로를 인정해야 돼.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내 친부모는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빚을 좀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한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뭔가 좀 갚을 수 있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불평불만이 많아. 불평불만. 미워한다.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돼. 부모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떠냐. 부부지간이나 부모는 성인과 성인의 관계, 약속의 관계. 그러나 자식은 일방적 관계. 자식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너 낳으려는데 어때? 내 자식 될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약속하고 온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20세까지. 이거는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 책임은 4단계로 나눠야 돼요. 0세에서 3세까지. 어린아이 때는 극진히 돌봐줘야 돼. 품에 안고 극진히 돌봐줘야 돼. 팽개치면 안 된다. 나보다 아이를 더 우선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형성된 뒤에 4살부터 14살까지 이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 이 시기는 아이가 성질이 뭐냐? 따라 배우게 하는 시기. 뭐든지 따라 배워. 흉내내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뭐냐? 성인이 되는 독립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홀로 일어서려고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와주면 안 되고 지켜봐줘야 돼.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연습하는 시간. 거기 도와줘 버리면 오히려 자립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어떠냐? 정을 끊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줘요. 간섭을 안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3가지 인간관계가 있고 그 3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일궈야 한다.